반갑습니다. 요즘 박노해 시인의 걷는 독서 컨텐츠를 통해서 짧은 시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시문학의 이해가 부족하지만 볼수록 음미하고 곱씹어 보게 되는 시 몇 편은 마음을 오래 머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한 편의 시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자기 해방의 태도 박노해. 세계에 대한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굳게 신뢰하는 것, 쉽게 인정하거나 쉽게 실망하지 말고 숫자에 좌우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서로의 고독을 가까이 견지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 완전한 일치를 바라지 말고 고유성을 품고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 삶의 자율과 인간의 위엄을 지키며 불의와 맞서 끈질기게 전진하는 것,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긴 호흡으로 사랑하고 일하고 정진하는 것. 이 시를 볼 때면 마음에 스며드는 것처럼 오랫동안 마음을 머물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완전한 일치를 바라지 말고 고유성을 품고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긴 호흡으로 사랑하고 일하고 정진하는 것이라는 이 문구가 마치 저에게 필요한 것처럼 여겨졌고 또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는 문구였습니다. 지내다 보면 제 스스로도 여유가 없을 때가 있고 상대와 함께 어울려 나갈 때 그 특성을 온전하게 존중해주지 못하면 오히려 시비로 인해 마음이 시끄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과 환경, 내 욕심에 끌려서 긴 호흡이 아닌 마치 뭔가 참고 허덕이는 것 같은 스스로의 모습을 만날 때면 마치 눈앞의 일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 문구에서 특히나 긴 호흡이라는 그 말이 제게 너무나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긴 호흡을 이야기할 때면 눈앞의 일에 사로잡혀서 멀리 보지 못할 때 조급심을 가지고 뭔가 빨리 성과를 이루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서로 긴 호흡을 가지고 좀 더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한 걸음씩 천천히 해보자 라는 그러한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긴 호흡을 하면서 여유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마음에 품고 궁구해보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이 긴 호흡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내 자신뿐 아니라 일과 주변 환경을 온전하게 살필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보다 더 멀리 깊게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안목을 가지고 나아가게 합니다. 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긴 호흡으로 사랑하고 일하고 정진하는 것. 이 시구가 공감이 되었던 것은 우리 생활에 이 긴 호흡이 필요하고 이 긴 호흡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서로가 보다 더 상생의 관계로 보다 더 진급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긴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끝에 첫째, 나 자신,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며 소통하는 것을 잘 해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통이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한다.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 또 반대로는 불통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이 긴 호흡을 해나가는 그 주체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이 몸과 마음을 조절하고 중도에 맞는 기운으로 살펴가는 것은 바로 제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건데요. 우리 교도님들은
스스로 자신과 잘 소통을 하며 지내고 있으신가요? 저는 제 스스로를 얼마나 자주 살피고 소통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스스로와도 불통이 되는지를 점검할 때면 그 점검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 나 자신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활에 가는 가운데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일을 대했을 때, 그리고 어떠한 사람과에 있어서 내 마음은 어떠한지, 내 마음의 상태를 그 누구가 아닌 내 스스로 관심을 가져주고 내 자신과의 대화, 그러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추천해 주신 교무님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처음 인연이 되어서 만났던 분이셨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졸업한 후에는 간사를 2년간 지내고 또 학부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늘 생활하다가 한 번씩 추천 교무님께 인사를 드리러 갈 때면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런저런 이야기가 항상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뭐 살았던 그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이랬고요. 항상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항상 교무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다 듣고 나서는 끝에 꼭 한마디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요즘 마음은 어때? 그렇게 물어보셨던 그 질문이 저를 멈추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눈과 시선은 늘 밖으로 향해 있어서 주변의 시비는 너무나 밝게 잘 보이는데 내 스스로의 지금의 마음, 나의 상태와 시비는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는지를 잘 살피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마음의 역사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스스로 되새겨볼 여유가 없이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종경 교단품 4장에는 대종사님께서 특성에 대한 법문을 해주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적응하여 보면 대개 그 특성이 각각 다르나니 특성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 허다한 법 가운데 자기가 특별히 이해하는 법이라든지 오랫동안 견문에 익은 것이라든지 혹은 자기의 의견으로 세워놓은 법에 대한 특별한 관념이라든지 또는 각각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습성을 우리는 특성이라고 하고 대종사님께서 그것을 특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특성이 있는데 사람이 이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성질만 내세우고 저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다정한 사이라 할지라도 촉이 되고 충돌이 되기 쉽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 성향, 이렇게 주변에 우리가 관계를 해 나갈 때 나는 이런 성향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맞춰주길 원하고 내 성향을 내세우다 보면은 분명히 상대하고도 다른 특성과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소통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의 소통을 하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처럼 내가 대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특성, 성향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소통하는 것인데요. 제가 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생 교우회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학생들은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또한 일반 대학생들하고의 어떤 교류가 중요한 그 교우회 교화 활동이기에 저는 그 하는 프로그램들을 청춘 마음공간소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대학생들과 일반적인 언어로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청춘 마음공간소를 진행할 때 우리 대학생들하고 가장 관심 있는 마음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마음 공간소에서만큼은 우리가 서로의 모습과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이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 이야기를 존중해주자. 그 마음을 주의 깊게 들어주고
서로가 그런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자 하는 것을 청춘 마음 공간소를 진행하는 동안 서로가 같이 유념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 청춘 마음 공간소가 마지막 끝날 무렵에 이제 서로 감상을 나누는데요. 이제 그때 그 20대 초반의 대학생, 여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춘 마음 공간소를 통해서는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정말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솔직해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여서 마치 내가 주변 또래들이나 함께 어떤 팀워크를 이루고 있는 그 팀원들에게 나에게 어떤 솔직한 모습, 나의 솔직한 마음을 내비추면 마치 그것이 상대로 인해서 내가 어떤 약점이 되어서 나의 정말 진솔한 모습을 보이기가 참 쉽지 않은, 정말 뜻하지 않지만 그러한 사회의 어떤 분위기 조성으로 인해서 참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진솔하게 서로 소통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대학생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은 학생들이었는데 벌써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서로와 서로를 존중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의 약점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너는 작은 솔씨 하나이지만 내 안에는 아름드리 금강송이 들어있다. 너는 작은 도토리 알이지만 내 안에는 우람한 참나무들이 들어있다. 너는 작은 보리 한 줌이지만 네 안에는 푸른 보리밭이 숨쉬고 있다. 너는 지금 작지만 너는 이미 크다 하는 이러한 시입니다. 제가 처음 이 시를 접했을 때 딱 생각났던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정말 그러한 존귀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정말 마음 깊이 다시 실감을 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생활하는데 긴 호흡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은 이 인간관계를 하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체인 나 자신과의 소통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나 이외의 존재들과 진실로 소통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나 자신과 나 이외의 모든 존재들과 진실된 소통을 해 나갔을 때 그랬을 때여만이 서로의 어떤 경쟁심이나 분별심이나 서로의 어떤 상대적인 마음의 번민들로 서로가 불편하고 힘든 것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소통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여유 있고 서로와 서로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긴 호흡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무의 심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긴 호흡을 마음에 되새겼을 때 가장 그 마음에 들었던 큰 생각은 우리가 이 법을 만나서 대종사님으로 인해서 내가 알게 된 것은 이치의 소식이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변불변의 이치이고 유무의 이치였습니다. 우리가 그 이치를 생활 속에서 알고 생활 속에서 활용해 가면 내가 눈앞의 일에 급급해하지 않고 어떤 성과에 내가 마음이 쫓겨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가 맡은 역할과 책임 하에서 내가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갈 수 있는 정말 그것뿐으로 그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긴 호흡이 바로 이 유무의 이치를 활용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제 마음에 정말 흔들리는 그러한 경계들을 대하면 이 경계가 영원할 것처럼 어떻게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이것이 너무나 나에게 큰 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번뇌라 여겨질지라도 그 작은 번뇌에 내 마음이 탁 얽매여 있으면 그 순간부터는 작은 번뇌가 아니고 나를 집어삼키는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마다 늘 우리가 유무의 이치를 알아서 변화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이치를 알아서 생활하는데 이것을 활용해 나가면 보다 더 내가 큰 마음의 신법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보다 더 마음에 많이 대조하게 되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이 원리편 35장에 말씀하십니다. 유와 무가 둘 아닌 이치를 알지 못하면 고를 당함에 거기에 구애되고 낙을 당함에 거기에 집착하여 길이 고를 벗어나지 못하면 빈천을 당함에 거기에 구애되고 부귀를 당함에 거기에 집착하여 길이 빈천을 초래하나니 유에 처하여 무의 심경을 놓지 아니하고 무에 처하여 유의 심경을 놓지 아니하여야 능히 유무를 초월하여 고락과 화복을 임의로 수용하는 큰 도인이 되나니라. 이렇게 원리편 35장에 유와 무의 이치를 알아서 유에 처했을 때는 무의 심경을 놓지 말고 무에 처했을 때는 이 유의 심경을 놓지 말라고 따뜻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경계와 상황, 내 마음의 흐름과 작용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무에 처한다는 것은 일이 없을 때라는 것인데요. 이 무에 처했을 때 유의 심경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제 스스로 대조해 보면 저는 늘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하루의 일정을 점검하고 또 일주일의 일을 점검하고 나가서 한 달의 일까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해야 할 일들의 동정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일이 없을 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공부가 바로 무에 처했을 때 유의 심경을 놓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없을 때, 일이 있을 때 심경을 놓지 않아야지 응용의 형세를 봐서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게 되고 급급해서 하게 되고 늘 마음이 쫓겨서 일을 해결하고 처리하기에 바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일 중심으로 가다 보면은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어떤 마음의 세정을 살피면서 같이 나아가야 되는데 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에 처했을 때는 늘 여유 있는 마음을 심경을 기르면서 일이 있을 때의 그 심경을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에 처했을 때도요, 일이 있을 때,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할 때에도 늘 내 온전하고 고요하고 무의 심경을 놓지 않고 그 마음으로 살펴나가야지 일을 할 때 그 일에 딱 국한되지 않고 그 일에만 딱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여유의 심경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일을 꼭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 일을 대종사님께서는 이 유념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잘하는 것이 일도 잘할 수 있도록 이 영육상전의 공부를 이야기해 주시고 공부와 일을 병행하라 하시고 그래서 불법 활용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한 것처럼 내가 이 일을 할 때 긴 호흡을 가지지 못하고 일을 급급하게 하면은 결국 내 마음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일을 한다고 하는 것도 온전하게, 원만하게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현장에서 많은 부분의 일을 해나갈 때 마치 우리가 요즘에는 막 번아웃이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너무 내 에너지나 그 마음이 이게 소진될 때까지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정말 내가 바닥이 될 때까지 나를 내몰아치는 이런 경우들이 요즘에 많다고 하는데요. 아마 과거와는 다르게 너무나 복잡다단한 시대가 되어갈수록 더 그러한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갈수록 멀티가 되어가지고 한꺼번에 더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해내야 하고 집중력이 하나의 집중력에서 10가지 집중력을 한꺼번에 동원해야 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욱 쓰이는데 내 스스로가 이 유와무에 처했을 때의 그 유무의 심경을 알고 활용을 하지 못하면 늘 우리가 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생활 속에서 일의 어떤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 스스로도 마음을 살핀다는 것이 참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공부하고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긴 호흡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유무의 이치를 알아서 잘 활용해야지, 그래야 사람의 일도 우리가 어떤 뭔가 일을 해 나갈 때, 그리고 내 마음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성과 위주가 아닌 보다 더 여유 있고 원만한 마음 공부와 일을 동시에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긴 호흡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연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서로의 고독을 가까이 견지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 완전한 일치를 바라지 말고 고유성을 품고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긴 호흡으로 사랑하고 일하고 정진하는 것. 시 문구에 나왔던 이 내용처럼 우리가 이 하루하루의 일과 속에서 나 자신,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며 진실로 소통하는 것. 그리고 이 유무의 심경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잘 활용해 나간다면 어느 때나 우리는 긴 호흡으로 사랑하고 일하고 정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긴 호흡을 통해 제 스스로도 늘 마음을 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품어나가고, 또 함께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보다 더 진실로, 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고 살펴나갈 수 있는 큰 마음의 공부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